오늘은 사법 3법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좀 어려운 주제긴 한데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3개가 다 통과했습니다. 법 왜곡죄, 재판 소원, 그다음에 대법관 증원 이 3가지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어요. 이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위헌 논란이 있다, 그다음에 너무 졸속으로 입법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법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글쎄 뭐좀 불가피한 면이 있죠. 워낙 사법부에 대한 불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좀 사법부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거죠. 당연히 이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아쉬운 건 이왕이면 좀 국회에서 공청회도 좀 몇 번 하고 야당하고 지금 이제 여야 관계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뭐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좀 수기를 하고 과거에도 사법개혁할 때 이렇게 법사위 차원에서 또 사법개혁 특위 이런 걸 만들어서 국회에서 좀 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걸 거치지 않고 일반 민심을 등에 업고 이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반대하는 쪽에서 이제 좀 저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물론 사법개혁이라는 게 한 번에 다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더 하겠습니다.만 또 이제 조금씩 고쳐가면서 써야 되고 또 내용을 좀 이렇게 잘 채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큰 방향에서는 불가피하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일 가능성이 크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락되었다는 게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일단 통과되었다. 어찌됐건 간에 이게 정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논의 더 가지면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더 가졌을 경우에 서로 이게 이미 전제를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설득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지리하게 이 공방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빨리 이걸 매듭짓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또 추가로 논의될 게 있으면 가는 게 좋죠. 그 지난 명절 때 검찰 이런 뭐 없을 거다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해가지고 사실 그 시기를 꼭 찍는 게 맞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열어놔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진 나오는 건 다시 그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집권 여당이 사실 이걸 빨리 관철시키지 못했을 경우에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빨리 짚고 민생이나 외교 여러 현안들이 많으니까 태세 전환을 하는 그런 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사법부에서는 반대를 계속 꾸준히 해왔어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 이 얘기는 사실은 그동안 이제 여권에서 사퇴하라라고 하는 압박을 받으니까 나는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사퇴하라는 압박이 계속 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취를 표명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하도 역겨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국민이 입혀준 법복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들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내년 6월까지죠. 정년 때문에 이렇게 퇴임을 하시는데 대법원장이. 근데 사실은 이게 적대적인 국면에서 사람을 하나 지적해서 상징적인 사람을 지적해서 적대화시켜서 공격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한 세력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권 세력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왜 굳이 투사로 저는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상징적인 사람으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희대라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사람으로 표출되지만 이 사법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힘으로 그 구조를 바꾸는 걸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 사람에 대한 사퇴나 이런 걸로 의제를 저는 제한시키거나 뾰족하게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거 앞뒀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선거라는 공간 때문에 이 서로 상승작용을 갖게 되는 발언의 톤이 있습니다. 톤의 매너들이. 일부러 또 세게 나가는 그렇죠. 그리고 또 혹시 본인이 출마하게 되거나 아니면 지지자들을 위한 좀 더 결집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더 세게 하는 이게 다 사실은 나중에 부메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권 여당은 그냥 묵묵하게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제도 개혁을 하면서 민심을 엎어나가는 방식으로 저는 진중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사람을 딱 집어 공격하기보다는 제도 개혁으로 가자. 사마귀가 어떻게 수레를 막습니까? 사마귀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수레가 멈춰버려요. 저걸 가나 마나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뭐
작은 생물이지만 죽음의 문제지만 당난 거철이 그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갈 길을 그냥 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군님이 저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예. 정청래 대표하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그렇군요. 다시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합리적인 분이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네. 뭐 저도 물론 공감하고요. 네. 왜 사퇴하라는 건지 왜죠? 참 그 납득하기 쉽진 않아요. 네. 이제 그 작년 5월 1일인가요? 대선 앞두고 있는데 4월 4일 날 윤석열 파면됐고. 네.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게 순리다 네. 이렇게들 생각했는데 그걸 갑자기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소집하더니 막 제대로 서류도 안 보고 후다닥닥 해서 뭐 어쩌면 그 전원합의체에서 그냥 확정할지도 모른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네. 돌다가 다행히 이제 그건 안 했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리고 또 다시 그 파기환송심에서도 좀 서둘렀잖아요. 네. 그냥 얼른 확정해 버리려고. 그걸 보고 우리 국민이 경악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제가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미국의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 하기 전에 여러 건으로 수사도 받고 재판도 이미 들어갔는데 네. 그거 다 중단했거든요. 대선 앞두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주권 제민입니다. 그런데 네. 일단 그 중요한 대통령을 누가 할 것인가 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재판이고 수사고 일단 중단해. 이제 이게 미국 대통령제의 그 정신에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이거 우리가 자격을 결정한다. 자격 없는 것 같아. 해서 뛸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걸 보고 우리 국민이 폭발한 거죠. 뭐 이런 X들이 다 있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후유증을 지금까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특검을 통해서 다 이제 정리해 나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너무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라. 근데 왜 사퇴해야 되지? 물론 그때 그건 조희대가 잘못했지만 네.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탄핵 소추하면 돼요. 그 탄핵 소추는 왜 안 하죠? 지금 오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뭐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당 차원에서는 우리 당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탄핵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자신 있으면 해보시든가. 네. 좀 비겁해 보이지 않아요? 사퇴해라? 우리 손으로 탄핵 소추할 생각은 없다? 네. 헌법재판소 가면 기각될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선거 그런 앞두고 측면도 역풍 불 것 같으니까? 네. 그럼 사퇴하라 소리를 말아야죠. 그냥 대법원은 이 사법개혁, 이 국회에서 처리했으니까 이걸 잘 받아들여서 사법부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사퇴하라고 그러죠? 네. 지나친 겁니다. 이건 정치적인 좀 용어일 수 있다. 실제로 사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탄핵 된다. 소추하시든가. 네. 근데 이게 정치의 사법화가 문제이지만 네. 또 사법의 정치화도 되게 큰 문제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보면 사퇴의 이유는 사실 그거지 않습니까? 자꾸 입법부에서 자꾸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거나 헌법 정신에 어긋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의 고유 권한에 대한 침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입법부에서 이렇게 진행되면 넘어와서 논의의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면 되는 건데 정치를 하잖아요. 네. 지금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감정적으로 격발될 뿐더러 국민들도 자꾸 과거를 소환하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저는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관이라는 대법원장이라는 가장 약한 고리들을 가져오는 전략적인 그거는 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좀 유효했다. 네. 근데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자꾸 맞상대하지 말고 그냥 쭉 가시면 되는 거죠. 이제 통과됐으니까. 자, 일단 사법 3법이 통과가 됐고 이걸 해서 국민의힘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필리핀 순방 중인데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 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 라고 올렸는데 이제 뭐 어떤 기사를 링크를 했냐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에서 장난을 쳤다. 본인은 이재명한테 돈 준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검찰에서 잘못한 거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걸 녹취록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게 보도가 된 건데 이렇게 물론 검찰이고 여기는 이제 법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세게 뭔가를 이제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보인 거는 결국 사법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마음은 없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이 건이 없어도 저는 거부권 행사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는 게 실용주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책에 있어서만 실용적인 게 아니고 대통령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실용적이고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네. 통합도 실용적으로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 3법을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과의 관계 관리 측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그렇게 할 하등의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 그 맞상대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이 사안에 있어서 국민의힘이나 사법부의 아까 말씀하셨던 기득권 세력이 대응하는 그리고 민심, 국민들의 여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대통령이 당청 갈등으로 오인받을 수 있을 정도의 위험 요인을 감수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부권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이 글도 안 올려도 되는 건데. 네. 굳이 올렸을까? 대통령이 왜 올리셨나 모르.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사자입니다. 네. 그래서 당사자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아끼는 게 좋아요. 이 얘기는 뭐 다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대통령이 직접 X에다 올리는 게 뭐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열받는 거죠. 참으셔야죠. 못 참는 성격. 아니 그래도 참으셔야죠. 대통령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세 가지 법 왜곡죄, 재판 소원죄, 대법관 증언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네. 이 중에서 재판 소원죄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 소원의 예외가 이제 법원 판결이에요. 네.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 못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이건 내가 그 국민으로서 기본권, 헌법에 정해져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 같다. 이럴 경우 헌법 소원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건 헌법재판소에서는 찬성이고요. 네. 이를테면 다른 나라에도 입법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뭐 희망 고문죄다, 사심죄다 네. 하는데 그건 과장된 얘기예요. 전 일단 해놓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약간 보완하면 됩니다. 별 문제 없고요. 네. 또 하나 대법관 증언. 이건 어차피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네. 숫자의 문제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2028년부터 30년까지 하나 해야 4명씩 12명. 네. 그래서 지금 14명인데 12 늘리면 다 채우면 36명이 되나요? 몇 명이 되죠? 26명. 26명. 네. 죄송합니다. 그럼 26명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이제 몇 사람 좀 빼고 전원합의체 구성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둘로 나눠도 돼요. 크게 민사 분야, 형사 분야에서 전원합의체를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건 앞으로 대법원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어차피 대법관 늘려야 된다는 얘기는 대법원에서도 하던 네. 얘기예요. 스스로도 하던 얘기. 근데 이제 이걸 정치적으로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들만 다 시켜서 네.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대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네. 아니 이재명 대통령 임명하면 전부 다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 판결을 합니까? 우리나라 그 판사들 수준을 어떻게 보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들이 스스로 그 자기 수준을 낮춘 거네요. 그런 아니 주장을 하는 게. 판사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반대하는 이 배경에 정치적인 이유가 네. 있는 건데 그 논리가 말이 안 된다는 거. 야당 주장은 더더욱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뭐 이건 뭐 좀 아는 사람들은 반대도 못 해요. 네.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이제 법 왜곡죄. 근데 이게 형법을 고친 거죠. 그래서 판검사가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적용하면 뭐 처벌한다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외국의 입법례가 있는데 다만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할 때 판사들이 뭐 용기를 내서 대법원 판례하고 좀 다른 법 적용을 해서 내가 뭐 판례를 바꿔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왜곡죄로 걸릴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거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고쳤어요. 다행히 막판에 좀 고쳤는데 이거는
통과시킨 다음에도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네. 국민통합위원장 하고 있는 이석연 변호사 이런 분들은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실제로 법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수사기관에서 진짜로 판검사들로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네. 또 나중에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기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법원에서 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큰 방향에서 이건 뭐 어차피 아까 우리 장군님 표현하신 대로 일단 좀 거칠지만 한 매듭이 지어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앞으로 좀 시끌시끌 계속 할 겁니다. 하긴 하겠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대통령 거고요. 거부권 행사할 리가 없고요.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부터 대통령 되기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엑스에다 뭐 글을 올릴 필요 없이 이렇게 그냥 사인하면 되는 건데 사인하면 된다. 이거 왜 이거 말씀을 하셨을까? 약간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규탄하면서 어제는 도보 행진을 했습니다. 장외투쟁을 벌인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에 없고 순방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청와대로 갔다. 그래서 항의 서한도 전달하지 못했다. 그리고 뭐 집회 시위를 신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뭐 구호도 못 외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글쎄, 근데 이게 사법개혁 그것 때문에 한 건가요? 그게 맞나요? 명분은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저 그게 의문이에요. 사실은 당내 문제가 시끄러우니까 그냥 대여 투쟁을 해서 야 이제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 보이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을 향해서 싸우는 모습이라도 좀 연출을 해보자 해서 급조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집회 신고도 안 돼 있는 거고 별로 반갑지 않은 윤어게인들이 막 피켓 들고 나타나가지고 네. 저거 뭐 보니까 국민의힘 집회가 아니고 윤어게인 집회네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것도 뭐 계속 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게 무슨 실효가 있는 건지 이게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제 정치공학적 감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거 얼른 접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쪽팔리죠, 사실은요. 제1야당인데. 네. 창피하다. 예, 그러네요. 다른 공동포차 봤을 때 쪽팔린다 쓰길래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봤는데. 전문가적 느낌으로 해주십시오. 자, 다시 기름을 좀 더 마시고. 제1야당의 노선과 실력이 너무 노골적으로 하루하루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노선을 뭐라고 치장을 하든 간에, 뭐 비주류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윤어게인,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노선을 채택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윤어게인의 가장 큰 주축인 거예요, 지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받냐, 안 받냐. 장동혁 대표는 어떤 노선을 선택할 건가를 이야기하는 거는 이미, 의제의 타이밍이 틀린 것 같고, 그러니까 장동혁의 시도가 성공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으로 논의가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노선 자체도 시대착오적인데, 실력 자체가 너무 시대착오적이어서, 네. 아니, 저도 시민단체 많이 하고 했지만 아주 작은 시민단체에서도 1인 시위를 하더라도 그게 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정도 피켓의 크기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이런 걸 감안을 하잖아요. 네. 제1야당이 그래도 외국 나가서 어쨌든 국위 선양하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다라면 공격을 할 수 있겠죠. 네. 공격을 하려고 하는 급한이 이 정도로 볼품없고. 엉성하고. 물론 사실은 비상계엄을 저 정도로 준비하던 세력이니까 뭐 말로 해 뭐 하겠습니까마는 네. 이건 너무 실력이 떨어진다. 뭐 이건 정치적인 판단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기초적인 스터디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쪽에서는. 네. 집회란 어떻게 그게요. 하는 것인가. 뭐 누가 그런 것도. 준비했는지 당직자가 좀 혼나야 되는 상황이다. 아니죠. 이걸 급조한 지도부의 문제인 겁니다. 지도부의 문제다. 당직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네. 뭐 갑자기 시키면 집회 신고 못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단 이제 뒤에서 그 얘기 다시 좀 하긴 해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소무시장 갔을 때 네. 의원들하고 당협위원장이 여러 명 따라갔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뭐 그 징계해달라고 네. 해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네. 그동안 뭐 한동훈 또 우리 공덕포차에 나오기 시작한 김종혁 김종혁 전 이런 최고위원. 분들 결국 제명됐잖아요. 네. 또 그다음에 당원권 1년 정지 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 그 기준으로 하면 여기 따라가는 8명 다 제명해야 돼요. 네. 제명이 될까요? 제명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 배짱이 있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게
그 중에 비례대표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네. 뭐 한지아 의원, 뭐 진종호 이런 분들. 그분들은 제명해지면 고맙다고 할 거예요. 어허.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무소속이 됐다가 네. 뭐 다른 당으로 가면 되고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가 혹시 신당 창당하면 그리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거 위험하죠. 국민의 입장에서 이거 제명을 할 수도 있고. 네. 세력이 근데 줄어드는 거니까. 그 중앙윤리위원장, 그건 굉장히 독특한 분이죠. 네. 그분 지금까지 해놓은 말로 보면 제명하는 게 맞아요.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그 도보 행진이라도 하자.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근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조금 가리기 위해서. 이게 이걸 상황이 가자. 끝난 게 아니에요. 네. 한동훈 전 대표 부산 또 간다고 합니다. 네. 거기 의원들하고 당협위원장 안 따라갈까요? 또 따라갑니다. 그분들은 뭐 할 테면 중앙윤리위원- 해봐라 뭐 이런 그런 거죠. 분위기더라고요. 또 제소할 거예요. 지금 그 중앙윤리위원장 굉장히 독특한 분이에요. 네. 저는 그분 제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명하면? 이게 설 연휴 전에 이미 이게 사실상 분당 상태 아니야? 네. 이렇게들 봤는데 이게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네. 실제 분당으로 귀착되는 어허.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야, 큰일 나겠다 우리. 그러니까 도보행진 이래도 하자고 네. 갔는데 또 하필 거기 윤어게인들이 왕창 따라오는데 이제 뭐 쩔쩔매고 있어요. 뭐 아주 난처해가지고 뭐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뭐 이렇게 뭐 말도 잘 못하고 버벅버벅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중간에 뭐 참여했던 의원들 중간에 많이 빠져나가고 뭐 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보행진 하면서. 어쨌든 뭐 윤리위에 제소를 했으니까 어떻게든 판단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징계할 거예요. 징계를 뭐 어떻게 할지, 아니, 예를 실제로 뭐 들어서 제명을 할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당이라면요. 네. 방향의 문제를 뒤로 빼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라면. 네. 당에서 당의 당시의 당 대표에 대해서 당 대표가 가족들하고 같이 게시판에서 당에 그게 반하는 네. 대통령에 대해서 반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해당 행위로 이 징계를 당한 네. 정치인을 환호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네. 이걸 징계 안 하면 그 앞에 징계했던 모든 부분들에 대한 아하. 정당성이 다 없어지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명? 외연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저기는 현재의 정당 구조를 유지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제명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요? 제명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 제명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뭐 비례대표가 뼈를 유지하고 밖에 나가서 자유로움을 가질 수는 만끽할 수는 있겠지만 네. 여전히 저는 의문인 게 그렇다고 해서 바깥에 정치적으로 세력화할 수 있는 구시점이 형성될 것인가. 네. 그 부분은 저는 아직 여전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 구심점이 될 수도 있는 인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국민의힘 상태가 네. 매우 비정상이에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다니는 그 안과 네. 전문 병원이 있는데 거기 이제 어제 정기진료하러 갔다 그 의사 선생님한테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 저를 알아요. 네. 아니 뭐 칼럼하고 기사 쓰시는 거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런데 자기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100대 0으로 되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한대. 나라를 위해서. 근데 그분 성향 자체가 약간 좀 중도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르신 말씀입니다. 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런데 요즘 국민의힘 하는 거 보면 100대 0 될지도 모르겠어요. 빵이 되려고 노력을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빵이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좀 중립적인 분들도 걱정을 참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모든 국민이 국민의힘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할 때 여기까지 내다봤어야 돼요. 누가? 장동혁 대표하고 이른바 강성 당원들. 네. 정당에서 전 대표를 제명한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이게 어떤 후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좀 숙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때 한동훈이 너무 미우니까 뭐 미워. 그러고 톡 제명한 거예요. 그 대가를 지금까지 치르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 만약에 제명을 7, 8명을 한다고 치세요. 그러면 그 당이 당장 깨지지는 않을 거예요. 장모님 말씀대로. 그런데 무슨 색깔이 더 강해질까요? 윤어게인 색깔이 더 강해지는 그렇겠죠. 거예요. 그래서 뭐 전광훈 목사나 윤어게인들이 더 좋아하겠죠. 우리하고 좀 더 가까워졌어. 그럼 지방선거 망하는 거죠.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주에 대구 서문시장 방문하고
다음으로는 부산 구포시장 간다고 하는데 그 지역구가 이제 전재수 의원이 만약에 부산시장에 출마를 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지역구여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그분들이 제명을 당하면 이 사람들을 이제 세력화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재보궐선거에서 어쨌든 의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이번에 나올 만한 데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안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네. 기자님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재보궐선거에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만약에 나오면 어떤 지역구에 나오는 게 좋을까요? 나와야죠. 그 정치인이 전국 선거 때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정치인이 아니죠. 네. 뭘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단체장으로 나갈 때는 마땅치가 않고 네. 결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뭐 부산에 전재수 의원이 거기가 북갑이죠. 네. 뭐 거기나 이런데 혹시 서울에서 서초 네. 뭐 이런 데서 자리가 비면 그런 데 나오고 싶겠죠. 아, 서초. 네. 예. 그래서 끝까지 볼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 미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대구, 부산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존재감을 유지하는 게 네. 현재 하고 있는 일이고요. 저는 결국 재보궐선거 어디 한 군데 나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나갈 거다? 네. 배우세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은 싸움판이 벌어졌을 때 싸움의 현장에 서야죠. 네. 게다가 리더인 사람들은. 근데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은 한동훈 대표의 저는 몰락은 뭐 이게 윤 대통령, 뭐 전 대통령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지난번에 대선 끝나고 당대표 안 나간 게 저는 제일 큰 패착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선거에 저도 깃발을 들고 세력을 모아야 다음을 도모할 수 있을 때에 그 자리를 외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이게 뭐 그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이번에도 저는 그 결기 있게 어딘가 출마 지역을 결정하는 게 하고 싶겠지만 간단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데 서울 서초 뭐 이런 데는 약간의 예외적일 수 있지만 네. 지금 전진국 어느 판을 가더라도 네. 대구나 부산까지도 심지어 대구까지도 3파전이 됐을 때 이길 수 있을까? 3파전이 됐을 때 더 나쁜 경우겠지만 네. 민주당이 당선된다. 그 다음에 더 나쁜 건 사실은 국민의힘이 되는 거예요. 아하. 3파전을 했는데 한동훈 네. 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하. 보수 쪽에 국민의힘이 돼버린다? 네. 이러면은 한동훈 대표는 거기서 정치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민주당이 된다? 네. 그러면은 보수 전체에서 작살이 나는 그렇죠. 거죠. 배신자가 되는 거죠. 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나온다고 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거의 단일화라도 해서 보수에서 한 표라도 찍읍시다. 그러지는 절대 않겠죠. 절대 안. 네. 그거는 누구나 예측할 건데. 네. 막판까지 달리는 싸움에는 간 큰 사람이 이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는 지금 비정상적으로 간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벤트나 퍼포먼스를 할 수는 있지만 네. 실제로 정치적으로 출마까지 해서 안착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되게 회의적입니다. 만약에 딱 두 군데만 고른다면 부산이나 대구 네. 둘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장 건강에 특히 좋다고 알려진 100% 국내산 생들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생들기름의 생명은 보관 방식인데요. 산방 생들기름은 주사기를 응용한 기술로 공기 유입을 원천 차단해 산패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가 이벤트로 2세트 주문하시면 1세트를 더 보내드립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도 그렇게 되면 저는 출마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대구로 가야 되겠죠. 대구. 네. 네. 지금 뭐 출마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대구든 부산이든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어. 무조건 출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한동훈 전 대표를 좀 도와주세요. 그게, 제가요? 예. 제가요? 그걸요?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싫어합니다. 네. 정치인 냄새도 잘 안 나고 너무 좀 이렇게 뭐 좀 이른바 잘난 척도 하고 또 윤석열 정권 시절의 법무장관 네. 내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한 행보에 대해서도 전 동의할 수 없고 또 뭐 비상계엄 이후에 한덕수 두 분이 서서 우리가 맞아요. 공동으로 어떻게 잘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것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른바 보수 세력 안에 윤 어게인만 있는 게 과연 좋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꼭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까지는 아니래도 윤 어게인은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런 정치인이 누가 있죠? 한동훈, 네. 진짜 마음에 안 들지만 이준석, 아하. 또 유승민? 유승민, 네. 윤호기만 있어도 된다는 생각이 확 들 뻔했습니다. 아니, 오세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세훈, 이 사람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수는 극우화돼서 사라집니다. 자, 네. 보수가 사라진 대한민국이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송자님이 좀 도와주세요. 한동훈 전 네. 대표를. 그래서 뭐가 됐든 당선이 안 깊게 돼도 좋으니까,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당선이 안 돼도 좋으니까 지방선거의 역할을 좀 하고 네. 그 이후에 보수 세력, 국민의힘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좀 괜찮은 보수를 좀 재건해 볼 수 있는 네. 역할을 당신이 해달라. 네. 이런 얘기를 꼭 좀 아니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제가 전달하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선거 이유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안 좋은 지점이 뭐냐면 북갑을 가잖아요, 부산에 지금. 간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간 보는 걸로 보이는 그렇게 겁니다. 보인다? 예를 들어서 지도자는 어느 상징적인 지역에 가려면은 사람을 모으는지 얼마나 보이는지 보여주고 뭐 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깃발 꽂으러 왔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대구에 가면 대구에 가서 정확하게 신호를 주거나 부산에 가서 부산에서 정확하게 신호를 주거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에서 되게 소외되고 박해받고 있는 사람의 지역에 가서 그 사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하거나 메시지가 분명해야죠. 네. 지금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윤어게인만 가지고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대한 세력으로서의 한동훈을 보는 게 아니고요. 어디 출마하려고 저러지로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네. 지금은요. 그렇게 보이게 행보를 하는 겁니다. 대구 가고 부산 가고. 네. 이게 얕다. 이게 감히 평가할 건 아니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그 자기점을 세우겠지만은 저렇게 하면은 그래가지고 부산에 많이 몰리면 출마합니까? 네. 대구가 더 많은 것 같으면 대구로 출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냥 딱 부러지게 출마할 것 같으면은 네. 딱 찍어가지고. 죽든 가라. 살든 가겠습니다. 예. 내승패가 보수 세력의 생존을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보수 세력이 각성해야 된다는 경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쓰여지고 버려지겠습니다라고 하고 가야죠. 네. 저는 그런 패기가 안 보인다는 말은 여전히 좀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장모님 말씀은 100% 맞는데 네. 그거는 이제 어떤 이 사람이 정치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 한계예요. 그래서 그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죠.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너무 미워하진 마시고 네. 그렇게 느껴졌나요? 네,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네, 전략적인 실패에 대한 얘기.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애틋한 조언 같은. 아니 그렇게 안 들려서 걱정이 돼서. 근데 저도 이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그 어떤 뭐 정체성과 뭐 스타일 이런 거는 저도 굉장히 좀 싫긴 한데 어쨌든 그 계엄 나던 그 밤에 쫓아가서 맞습니다. 그 의원도 아닌데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비상겸 해제 이렇게 하고 또 바로 그 문자 여기저기 SNS에 올려갖고 이거 잘못된 계엄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부분은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이왕이면 보수가 소멸할 게 아니라면 뭐 이런 사람들 윤 어게인이 아닌 괜찮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보수 재건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잘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심이 느껴지는 싫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듬고 가야 되는 세력이 있다. 저는 그냥 증오만 보이고. 증오까지는 아니었습니다.